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은 더 선명해진다. 여러분은 한 소녀가 세상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순간 그 끝자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한겨울, 차디찬 밤거리. 사람들은 따뜻한 집으로 향하지만 한 소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무너져버린 삶.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세상은 그녀를 외면했으며 남겨진 것은 오직 뱃속의 작은 생명뿐. 추위와 배고픔, 절망 속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쉽게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를 구했을까요? 지금부터 어둠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 2003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거리 위에 어린 지은이 홀로 서 있었다. 손은 얼어붙은 듯 주머니를 꼭 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 불안과 공포는 온몸을 휘감았다. 13살 임신이라는 현실이 그녀를 잔인하게 삼켜버렸다. 집 안에서는 아버지의 분노와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너 같은 애는 내 딸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문은 단단히 닫혔고 지은은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그녀를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떠오른 이름, 민석. 그녀의 첫사랑이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사람. 민석의 거절, 민석 오빠.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민석은 담배를 피우며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이 스쳤지만 금세 차갑게 돌변했다. 뭐 하러 왔어? 오빠, 나 말했잖아. 우리 끝났다고. 그녀는 간신히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나 혼자야. 엄마 아빠도 날 버렸어. 하지만 민석은 그녀를 밀어내고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제 내 일이 아니야. 알아서 해. 그 말은 얼음장 같은 겨울밤보다도 차가웠다.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고 발걸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지은은 지친 몸을 겨우 벤치 위에 걸쳐 놓았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녀는 숨이 막힐 듯 했다. 눈물은 말랐지만 마음은 무너졌다. 그때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괜찮아요. 지은은 희미한 시야 너머로 낯선 남자의 얼굴을 봤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저리 가요. 저 같은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가 거의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깨어난 지은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얀 천장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 내 이름은 현우입니다. 당신을 길에서 발견했어요. 괜찮아요? 지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왜 저를 도와주셨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당신을 보면서 과거의 나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현우의 도움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따뜻한 음식과 안락한 침대, 그리고 더 이상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 안전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눈을 떴을 때
지은은 어딘가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천장에는 은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침실은 고급스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일어났구나. 배고프지 않니?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쟁반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죽과 김치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여긴 어디예요? 현우 도련님 댁이란다. 나는 은이라고 해. 네가 건강해질 때까지 여기서 쉬어도 좋아. 지은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이 사람들도 결국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뭔가 목적이 있는 걸까? 그러나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갈 곳이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다. 현우의 진짜 의도는? 며칠 후 지은은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조심스럽게 저택을 둘러보았다. 곳곳에 값비싼 그림과 고급 가구가 놓여 있었고 이곳이 보통의 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좋아 보이네. 깊고 낮은 목소리에 그녀는 놀라 뒤돌아봤다. 현우였다. 그는 언제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가운 듯하면서도 다정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네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해줄게. 난 사업을 해. 네가 있는 동안 편하게 있어도 좋아. 하지만 언젠가 너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야겠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물음에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릴 적에 나도 버려졌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 나를 거둬주지 않았다면 난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마치 과거의 나를 보는 것 같았어. 그 말은 지은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그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다. 어느 날 지은은 저택의 정원을 천천히 거닐다가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섬뜩한 기분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하지만 다음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랜만이네, 지은아.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태진, 그녀를 무너뜨린 남자. 너 어떻게 내 번호를? 그건 중요하지 않지. 근데 말이야, 네가 요즘 좋은 곳에서 지낸다면서. 지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가 아무리 좋은 데서 지낸다고 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 그리고 난 그 과거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지. 네가 뭘 했고 누굴 배신했는지도. 그만해.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했나 본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아, 지은아. 내가 다시 나타난 이상 넌 절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야.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전화를 끊었다. 온몸이 떨렸다. 태진이 다시 나타난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현우를 찾아갔다. 현우의 분노와 보호, 태진이 널 협박했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가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지은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을 본 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그럼 제대로 끝내보자.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사 좀 해봐. 태진이라는 놈에 대해. 그리고 현우는 지은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지은의 얼어붙은 마음을 단숨에 녹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를 진심으로 지켜주려는 사람이 있구나. 폭풍전야, 태진과의 마지막 대결. 하지만 태진은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며칠 후 지은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태진이었다. 네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날 떠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지은은 이를 악물었다. 넌 아직도 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태진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리고 넌 다시 그걸 깨닫게 될 거야. 그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왔다. 그만하지. 현우였다. 그의 눈빛은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네가 끝날 차례야, 태진. 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흥, 넌 뭔데 그렇게 잘난 척이야? 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 같은 쓰레기들이 내 주변을 어지럽히는 걸 난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 그리고 그 순간 이미 준비된 함정이 발동되었다. 태진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범죄 행적이 드러났다. 지은은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과 맞서야 했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했다. 현우는 그녀의 옆에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좋아, 나도 도와줄게. 그녀는 드디어 알았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태진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우가 다가왔다. 무슨 생각해? 그냥 아직도 실감이 안 나서요.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현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넌 정말 강해졌어, 지은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발신자. 민석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또 다른 인물.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일이야, 민석? 난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거짓말하지 마. 네가 날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잖아.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현실이 무서웠고 솔직히 도망쳤어. 하지만 이제는 책임지고 싶어.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책임? 이제 와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알아.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단 한 번이라도. 그녀는 망설였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현우와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챈 현우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어제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우의 손이 순간 멈칫했다. 그래서 그냥 날 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 이미 과거를 정리했어요.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원한다면 만나도 돼.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진심이에요? 그래.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 그를 만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깊이 고민했다. 그냥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과거를 털어냈는지. 그녀의 대답에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한 카페에서 민석을 만났다. 그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낯설었다. 오랜만이야, 지은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네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 그렇다면 받겠네. 나 잘 살고 있어. 민석은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난 네가 나 없이도 이렇게 강해질 줄 몰랐어. 네가 떠났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강해지는 것뿐이었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금 행복해? 응.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민석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다행이야. 네가 날 용서해 주길 바랐지만 그런 건 사치겠지.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난 널 미워했었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그게 내가 널 용서하는 방법이야. 그 순간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고마워.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도 마침내 과거를 완전히 떠나보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지은과 현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날 저녁 현우는 그녀를 한적한 공원으로 데려갔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은아,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는 작은 상자를 열었다. 반짝이는 반지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다. 네가 원한다면 난 평생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깜짝 놀라 입을 가렸다. 현우 씨,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해준다면 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그렇게 그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갔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피어난다. 결혼 후 지은과 현우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다. 재미는 점점 자라며 밝고 똑똑한 아이로 성장해갔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에게 늘 평온한 날들만을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은의 가게 앞에서 낯익은 얼굴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미경이었다. 얼굴에는 지난 세월이 남긴 주름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은 지은을 향한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아. 지은은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미경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 번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자리를 옮겨 카페로 향했다. 난 네가 행복하게 지내길 바랐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왜 날 버렸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난 너무 약했어. 그땐 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떨궜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 그리고 네 아버지도 많이 변했어. 그녀는 미소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답했다. 너무 늦었어요, 엄마. 저는 이미 제 가족을 찾았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렸다. 재민이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을까? 지은은 깊이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과거에 매달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미경은 다시 한번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숨겨진 진실. 지은의 아버지
며칠 후 지은은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지은아, 네 아버지가 병원에 있어. 그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호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예전처럼 강압적이지 않았고 힘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봤구나.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난 틀렸어. 널 그렇게 내쫓은 건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제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은은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고 여전히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잡았다.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정호는 흐릿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지은이 과거를 조금씩 정리해 가고 있을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현우가 퇴근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전화도 닿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몇 시간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은씨, 오랜만이네. 그 목소리, 태진.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당신, 살아있었어? 당연하지. 난 쉽게 사라질 놈이 아니잖아. 현우씨, 어디 있어? 그의 웃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날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지.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분노로 손을 꽉 쥐었다. 무슨 짓을 했어? 날 만나면 알게 될 거야. 혼자 와.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지시대로 어두운 창고로 향했다. 어두운 공간 안에는 묶여있는 현우가 있었다. 지은아, 오지 말랬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다. 당신을 버려두고 갈 수 없었어. 태진은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참 감동적인 재회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감정놀이가 아니야.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미소를 거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인생을 망친 너에게 복수하는 것. 그 순간 그가 칼을 꺼냈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워하지 않았다. 난 네가 날 죽인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네가 이러는 동안에도 세상은 널 잊어갈 거야. 태진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경찰차에 불빛이 비쳤다. 끝났어, 태진. 그녀가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현우는 비밀리에 경찰에 연락을 해두었다. 태진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녀는 현우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랐다. 몇 달 후 지은과 현우 그리고 재미는 조용한 여행을 떠났다.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아. 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야기야. 그렇게 그녀는 드디어 과거를 떠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